뭐 안에 성분들은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가격 봐요. 예? 가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국내 가공식품 중 설탕 등 단순당의 함량을 살펴보면 아이스크림과 빙가류에는 100g당 20g이 훌쩍 넘는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탄산음료 또한 100g당 8.8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음료에도 액상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다. 정제설탕과 백설탕의 자리를 대신한 액상과당.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의 정확한 명칭이다. 설탕보다 저렴하면서도 2배의 단맛을 내는 물질이다. 액상과당의 그 기원을 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농산물을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때 그 옥수수의 수확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옥수수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이 고심한 끝에 이제 만들어낸 게 이 액상과당인데요. 액상과당이 사실 설탕보다, 즉 수크로즈보다 식품에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설탕보다도 좀 더 단맛을 주고요. 또 물에 잘 녹고요. 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딸기와 설탕, 액상과당. 단맛을 내는 세 가지 식품의 당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팀은 딸기와 설탕, 그리고 액상과당 속에 포도당, 과당, 자당 등 단순당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100g의 딸기 속에는 소량의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약간의 자당이 들어있었고 칼로리 또한 낮았다. 액상과당은 역시 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양과 칼로리는 딸기에 비해 훨씬 더 높다. 반면 설탕은 오로지 자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칼로리 또한 가장 높았다.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는 단순당의 대표적인 것은 포도당과 과당이다. 자당, 즉 설탕은 이 두 개의 당 성분이 결합된 구조지만 쉽게 끊어져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된다. 사실상 화학적 구조나 영양적 성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액상과당이나 백설탕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당류를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사에는 비타민 같은 필요한 물질들이 사용이 돼 버립니다. 과량의 당류를 섭취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는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으나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들이 소모가 되는 것이고 또 과량의 에너지는 결국 비만과 또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고 또 각종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은평구. 과일들로 가득 쌓인 식탁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송유순 씨 모녀. 올해 73인 송유순 씨와 90이 넘은 송 씨의 친정어머니가 밥보다 더 챙기는 것은 바로 과일이다.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과일을 깎기 시작하는 송 씨. 후식치고는 꽤 많은 양이긴 하지만 하루 3번씩 거르지 않고 먹는다고 한다. 9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끼니마다 챙겨 먹는 과일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이거요? 이틀 가면 없어요. 이틀 동안 이걸 다 드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숟가락 한 숟갈 되면 이틀이면 다 잡어요. 이거 한 3숟갈밖에 안 돼요. 그러나 3년 전 송 씨는 초콜릿과 과자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단 음식을 좋아했었다. 하루에 먹는 양 또한 엄청났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씨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벼운 집안일은 물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병명은 골다공증이었다. 걸으면 팍 쥐자는 것 같고 이 허리가 막 옆구리가 아프고 걸으면 서서 못 걸고 항상 이렇게 앉았다가 앉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약 처방 줘서 약 먹고 커피도 먹지 마라. 사이다 콜라도 먹지 마라. 단 것도 먹지 마라. 딱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끊은 거예요. 여전히 정기적인 통원 치료와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송유순 씨. 또 단 거 많이 좋아하셨다고 전에. 네, 그 전에 옛날에는 커피도 막 한 바퀴에다 설탕을 무지 타서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지금 안 하시죠? 이제? 네, 지금 선생님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있거든요. 단 음식을 끊고 꾸준히 과일을 섭취해온 지 3년째. 그녀의 골밀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현재 그녀의 골밀도는 같은 연령대의 정상 수치보다 약간 낮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3년 전 정상 범위보다 낮았던 골밀도 수치는 많이 호전돼 있었다. 식생활 패턴이 균형 있는 식사를 좀 많이 깨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있는 어떤 영양소, 칼슘과 또 비타민 D, 각종 미네랄들의 이런 섭취가 균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대사가, 골밀도 대사도 많이 망가진 거죠. 설탕의 섭취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뼈, 치아. 제작팀은 설탕이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약 20%의 설탕물에 치아를 담근 후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단, 시험관의 환경은 사람의 입속과 같은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설탕물에 담궈놓은 치아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3일 후 설탕물에 담궈뒀던 치아를 꺼내 무기질의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험 전에 비해 약 5.7%의 무기질이 감소해 있었다. 설탕으로 인해 치아 속 칼슘과 인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치아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격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를 이루는 게 골격이 뼈대를 이루는 그 무기질이 있고 그 안에 유기질이 채워져 있는데 골격이 흐트러지게 되면 안에 있는 유기질이 빠져나가기 쉽게 되고요. 결국은 치아 자체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그 형체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설탕 섭취는 골밀도를 현저히 낮추는 걸로 나타났다. 설탕을 많이 섭취한 그룹과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를 분석해본 결과 남녀 모두 설탕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특히 고기 같은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자꾸 산성화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그걸 중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완충작용제가 몸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이 뼈에서 나오는 칼슘 완충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과일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 산성화되는 물질을 자기가 알아서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뼈가 나올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특히 채소 이쪽은 상당히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인 WCRF, 세계암연구기금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발표한 7천여 건의 암 관련 논문들을 5년간에 걸쳐 분석한 뒤 지난해 11월 암 예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제시한 암 예방 10대 수칙입니다. 10가지의 수칙 중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것은 바로 설탕이 든 음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선 설탕 섭취의 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항목에선 과일과 채소를 가능한 한 많이 섭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수칙도 소당 다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단맛을 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일 중에는 설탕만큼이나 달콤한 맛을 내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과일과 설탕 속에 들어있는 당의 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의 양은 설탕이 99%로 이루어진 반면 과일은 설탕에 비해서 그 양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일 속에는 당분 외에도 다양한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